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아침, 차가운 바람이 길가의 작은 시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트럭들이 서로 엉켜서 이어지고 그로 인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서둘러 가는 사람들 속에서 12살의 가녀린 소년 흥이 눈에 띄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줄 약을 사기 위해 남은 쌀국수 몇 봉지를 팔고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새카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대기업 회장인 롱 씨의 차였다. 롱 씨는 비싼 양복을 입고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며 자리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차는 낡은 시장 한복판에서 유독 튀는 존재처럼 보였고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욱 뚜렷해졌다. 흥은 시장 길가의 작은 노점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채 비에 젖은 쌀국수 바구니를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었다. 그는 시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여전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흥의 시선은 시장 끝자락에 주차된 큰 트럭에 멈췄다. 그 트럭은 무겁고 뒷바퀴는 진흙탕 속에 깊이 빠져 있었다. 트럭의 바닥에서는 검은 기름이 새어나와 비에 고인 물과 섞여 있었다. 트럭은 불안정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바람 한 번에 길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만 같았다. 흥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몇 달 전 시장에서 비슷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시장으로 돌진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흥은 입을 꽉 물고 트럭을 응시했다. 그는 위험을 직감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 바빴다. 그때 흥은 트럭 바로 뒤에 있는 고급 승용차를 봤다. 승용차는 여전히 눈에 띄게 빛나고 있었다. 흥은 그 차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차가 여기 있네. 차 안에서는 한 노인이 정장 차림으로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다. 그는 문서에 집중하고 있었고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흥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급히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차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빗물이 얼굴을 세게 때렸지만 흥은 멈추지 않았다. 차에 도착한 그는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차에서 내려요. 차 안의 롱 씨는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는 창문을 조금 내리며 밖을 보았다. 비에 흠뻑 젖은 가느다란 소년이 떨고 있었다. 흥의 얼굴은 빗물로 젖어 있었고 눈은 걱정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롱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또 시장에 가난한 애들이 장난치는 거야. 롱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일은 그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다. 종종 그런 아이들이 돈을 구걸하려고 주의를 끌려고 하곤 했다. 운전자는 침착한 표정으로 창문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 뭐 하는 거니? 돈을 구걸하려는 거니? 흥은 급히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에 있는 트럭이 이제 곧 내려갈 거예요. 빨리 내려야 해요. 위험해요. 롱 씨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흥을 바라보며 창문을 반쯤 내린 채 말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나? 문제 있으면 내 운전자가 처리할 거야. 고마워. 하지만 다른 데 가.
흥은 공포에 휩싸여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거의 창문에 얼굴을 대고 외쳤다. 제발 믿어주세요. 트럭에서 기름이 새고 있어요. 금방 굴러갈 거예요. 제발 차에서 내려요. 운전자는 그의 말에 짜증을 내며 흥을 쫓아내려 했지만 롱씨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흥을 바라보며 의심과 불쾌함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소년에게 신뢰는 없어 보였다. 만약 돈을 구걸하려는 거라면 이런 방식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가서 다른 데 가. 흥은 떨리는 몸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비에 젖은 몸은 차가웠고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트럭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흥은 눈을 크게 뜨며 돌아보았다. 그것 봐요. 트럭이 미끄러져요. 흥은 비명을 질렀고 더 이상 생각할 여유 없이 롱씨의 차 문을 열기 위해 달려갔다. 롱씨가 반응할 새도 없이 흥은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그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내려. 제발 믿어주세요. 그때 끔찍한 소리가 하늘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앞에 있던 트럭이 제어를 잃고 무서운 속도로 언덕을 내려갔다. 순식간에 흥은 힘껏 차 문을 열고 롱씨를 길 옆으로 밀어내며 굴러떨어졌다. 두 사람은 진흙탕에 나뒹굴었다. 운전자는 겨우 차에서 뛰쳐나와 그 순간을 피했다. 두 차량이 충돌했다. 롱씨의 고급 승용차는 움직일 틈도 없이 트럭에 의해 순식간에 으깨졌다. 롱씨는 땅에 누워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온몸은 떨리고 심장은 요동쳤다. 수년 만에 그는 생명의 불안정함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점은 자신을 구한 사람이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장난치는 아이로 여겼던 가난한 소년이라는 사실이었다. 사고 현장은 끔찍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비소리와 섞여 들려왔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기울어져 도로를 막고 있는 트럭에 다가갔다. 엔진에서 나오는 연기로 시야가 흐려졌다. 롱씨의 고급 승용차는 한때 반짝였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찌그러진 철덩어리로 바뀌어 언덕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다. 롱씨의 운전자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을 입고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롱씨는 달랐다. 그는 비에 젖은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자신의 차를 응시하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 두근거림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흥은 롱씨와 몇 걸음 떨어져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그의 여인 몸은 떨리고 있었다. 지친 표정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마치 또 다른 위험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끼는 듯했다. 롱씨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 앞에 있는 소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를 골칫거리로 여겼던 소년이 이제는 그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되었다. 롱씨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 소년이 알았을까? 롱씨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아침부터 그 트럭을 지켜본 거냐? 흥은 롱씨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 속에서도 진지함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그는 목이 메어 물고기를 삼키듯 삼킨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그 트럭을 아침부터 봤어요. 그때 끔찍한 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앞에 있던 트럭이 제어를 잃고 무서운 속도로 언덕을 내려갔다. 순간적으로 훔은 힘을 다해 차 문을 열고 롱씨를 끌어내어 길 옆으로 밀어냈다. 두 사람은 지늘게 쓰러졌다. 운전자는 겨우 차에서 뛰어내리며 그 순간을 피했다. 두 차가 충돌했다. 롱씨의 고급 승용차는 움직일 틈도 없이 트럭에 의해 순식간에 으깨졌다. 롱씨는 땅에 누워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온몸은 떨리고 심장은 요동쳤다. 수년 만에 그는 생명의 불안정함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점은 자신을 구한 사람이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골칫거리로 여겼던 가난한 소년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사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의 비명과 비소리가 뒤섞였다. 몇 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기울어진 트럭에 다가갔다. 엔진에서 나오는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롱씨의 고급 승용차는 반짝였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찌그러진 철덩어리로 변해 언덕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다. 롱씨의 운전자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을 입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러나 롱씨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 두근거림은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훔은 롱씨와 몇 걸음 떨어져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가녀린 몸은 떨리고 있었고 피곤하고 걱정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마치 또 다른 위험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끼는 듯했다. 롱씨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 앞에 서 있는 소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를 방해꾼으로 여겼던 그 소년이 이제는 그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롱씨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 소년이 그런 것을 알았을까? 롱씨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아침부터 그 트럭을 지켜본 거냐? 훔은 롱씨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 속에서 진지함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그는 목이 메어 삼키듯 삼킨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그 트럭을 아침부터 봤어요. 롱씨는 잠시 침묵한 후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 소년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훔은 머리를 긁으며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롱씨는 말없이 훔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감정은 의심,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은 존경스러운 감정이었다. 모든 일이 일단락된 후 롱씨는 훔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제안했다. 처음에 훔은 사양하며 불편하다고 했지만 롱씨의 고집에 결국 수긍했다. 그는 길을 안내하며 작은 발걸음으로 물에 잠긴 좁은 골목을 지나갔다.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풍경은 더욱 황량해졌다. 집들은 거의 서로 붙어 있었고 벽은 오래된 나무나 녹슨 철판으로 되어 있었으며 비에 젖어 칙칙한 색깔로 변해 있었다. 좁고 진흙투성이의 골목길. 롱씨는 그 풍경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걸었다. 택시는 골목 끝에서 멈춰 섰다.
도로가 너무 좁아 더 이상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을 때 웅은 돌아서며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부디 괜찮다고 해주세요. 롱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집 안은 약한 불빛 아래 너무 좁고 단순한 공간이었다. 한켠에 놓인 오래된 침대에는 마른 할머니가 누워 있었고 그 위에서 그녀는 얕은 숨을 쉬며 누워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고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웅은 서둘러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럽고 걱정스러워졌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 웅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롱씨를 스쳐갈 때 놀란 표정이 드러났다. 이분은?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웅은 대답했다. 네, 이분은 박 부자예요.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차에서 끌어내었어요. 사고 전에. 희엔 할머니는 그렇게 듣고 눈이 흐려지며 눈물을 간신히 참으려는 듯 깜빡거렸다. 할머니는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 웅이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목이 메어 말했다. 우리 웅이는 정말 착해요. 롱씨는 서둘러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웅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웅이가 아니었다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희엔 할머니는 고개를 젓고 다정하게 웅이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목이 잠겨 있었다. 웅이는 아직 어리지만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가 걸음마를 배울 때 떠나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그 아이만이 저를 돌봐요. 롱씨는 잠자코 서 있었다.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칼날처럼 깊이 박혔다. 그는 할머니 옆에 서 있는 웅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웅이의 작은 어깨는 마치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듯 떨리고 있었다. 그런 아이는 사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아야 할 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학교에 가고 있니? 롱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웅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 아니요,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할머니 도와서 물건 팔고 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가 없어요. 웅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희엔 할머니가 덧붙였다.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 속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예전에는 항상 반에서 1등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해서 제가 그 아이에게 공부를 계속시킬 수가 없었죠. 그 말을 듣고 롱씨는 가슴이 아파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웅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머니, 빨리 누워 계세요. 제가 물을 가져다 드릴게요. 웅이가 뒤로 가서 물을 가져가고 있을 때 롱씨는 희엔 할머니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넬까 싶었지만 그때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에 멈췄다. 사진은 세월이 흐르면서 노랗게 변하고 색이 발해 있었다. 사진 속에서는 젊은 여성이 아기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은 롱씨가 멍하니 그 사진을 가리켰다. 희엔 할머니는 롱씨의 시선을 따라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제 딸, 웅이 어머니예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저희의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 롱 씨는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진에 가까이 다가가 사진 속 여인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그의 젊은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세상에, 롱 씨는 속삭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죠? 랑이라고 했지. 후엔 씨는 놀란 눈으로 롱 씨의 얼굴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에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롱 씨는 숨을 헐떡이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랑. 그 이름은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나를 옛날 어려움에서 구해준 친구의 이름입니다. 나는 그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밀려나는 동안 나는 그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의 손자, 홍이가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롱 씨는 후엔 씨를 향해 돌아서며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너무 많은 빚을. 롱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기억과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솟구치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빨갛게 변하며 손은 꽉 쥐었다가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후엔 씨는 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홍이 엄마를 아세요? 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녀를 압니다.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딸입니다. 그 친구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오늘날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후엔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죠. 하지만 삶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불치병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건 나와 랑뿐입니다. 랑은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죠. 홍이 아빠는 그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떠나버렸습니다. 내 딸은 모든 걸 홀로 짊어졌죠. 그랬다가 병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이제 저와 제 손자만. 후엔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롱 씨는 자신의 가슴 속에 쌓인 죄책감에 눌려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해지고자 하는 꿈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려운 시절 친구에게 했던 약속을 잊고 살았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홍이는 집 뒤에서 들어와 물 한 잔을 테이블에 놓고 롱 씨를 궁금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른, 무슨 일이세요? 진짜 엄마를 아시는 거예요? 롱 씨는 고개를 숙여 홍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미안함과 결단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홍아. 나는 너희 엄마를 알 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미안하지만 너희 할머니와 너의 고생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어. 홍이는 놀라서 롱 씨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과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롱 씨는 후엔 씨를 향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저는 이 가족과 홍이를 도울 것입니다. 제 은인과 그의 가족이 더 이상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후엔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와 나는 이미 고생했어요. 당신도 자식과 사업이 있으니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롱 씨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것은 제 책임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홍이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홍아, 나는 너를 다시 학교로 보낼 거야.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환경 때문에 재능과 꿈을 잃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학비와 책,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줄게. 하지만 너는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면 좋겠어. 홍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롱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롱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해, 홍아.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오늘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홍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롱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홍이를 다시 학교로 보낸다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을 보고 후엔 씨가 이런 환경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롱 씨는 후엔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집을 고쳐줄게. 아니면 내가 원한다면 우리 함께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어. 후엔 씨는 감동하여 두 손을 롱 씨의 손에 꼭 쥐었습니다. 당신, 우리 할머니와 홍이를 너무 잘 대해줘요. 하지만 나는 단지 홍이가 좋은 미래를 가지면 그걸로 됐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롱 씨는 후엔 씨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과 홍이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과거와 미래를 위해서. 롱 씨는 단지 홍이를 돕겠다고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후엔 씨와 홍이를 새로운 집으로 이사시켰습니다. 이 집은 이전의 낡은 집보다 훨씬 크고 안전하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새 집은 한적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으며 넓은 도로와 맑은 공기 속에서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지붕은 새로 교체되었고 벽은 다시 칠해졌으며 주변은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새 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롱 씨는 집에 이사한 후 홍이가 근처의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학교는 그가 철저히 조사하여 선택한 명문 학교였습니다. 그는 학비뿐만 아니라 홍이를 위해 교과서와 학용품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롱 씨는 홍이의 선생님들과 만날 시간을 가지며 그 아이의 능력에 대해 논의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후엔 부인을 돌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돌볼 전담 하인을 고용해서 그녀가 좀 더 휴식을 취하고 더 이상 요리나 다른 집안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롱 씨는 매일 후엔 부인과 헝 부인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책임감 때문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에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헝의 삶은 달랐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롱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헝이 착하고 똑똑한 소년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환경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된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롱 씨는 더 큰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헝이 자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사회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헝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롱 선생님은 그를 넓은 거실에 초대하여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애정과 격려가 가득한 눈으로 헝을 바라보았다. 헝, 내가 매우 똑똑하고 잠재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공부는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걸 할 수 있기를 바라. 거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당신이 예전에 하던 것과 같은 아이들. 헝은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운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솟아올랐다. 그는 롱 선생님이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삼촌,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헝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롱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처럼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선 프로젝트를 열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매우 신중하게 조사했고 우리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습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저는 리더가 되어 다른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헝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런 가난한 쌀종이 소년이 학습센터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러나 롱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결의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이것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헝, 당신은 똑똑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합니다. 당신은 박탈당한 아이였습니다. 당신은 다른 아이들을 돕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돈부터 경험까지 모든 면에서 지원해드리겠지만 경영, 리더십,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헝은 망설였다. 그의 눈은 약간 밝아졌지만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린애인데 어떻게 그런 큰 책임을 지고 다닐 수 있니? 하지만 롱의 기대에 찬 눈을 들여다보면서 헝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롱 씨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가난한 아이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럴게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배우고 잘할 거예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롱 씨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했다. 너는 할 수 있어, 헝, 물론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이들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홍 씨는 롱 선생님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공부와 삶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롱 선생님이 편찬한 리더십 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롱은 매주 시간을 내어 헝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이벤트 기획,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를 위한 최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등 중요한 기술을 지도합니다. 그는 헝에게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방법도 필요하다고 늘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조직과 관리 수업 중에 롱 선생님은 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업이 조직되는 방식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능을 개발하고 서로에게서 배우세요. 우리는 각 아이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헝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의 깊게 들었지만 때때로 롱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롱 선생님이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한 것처럼요. 인내와 결단력으로 헝은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젊은 학생이 아니라 점차 학습은 희망이다 라는 대규모 운동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헝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료 수업이 아니라 센터입니다. 이곳은 가난한 어린이들이 수학과 문학은 물론 미래의 중요한 생활 기술과 소프트 스킬까지 모든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포괄적인 학습 공간입니다. 어느 날 오후, 첫 수업이 끝난 후, 헝은 본사 사무실에서 롱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주 어렸지만 헝의 눈은 그가 전에 본 적이 없었던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는 롱 씨에게 센터가 초창기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모든 아이들이 쉽게 배우는 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노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하면 다른 아이들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어요. 훈이가 말했습니다. 롱 선생은 자랑스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로 헝을 바라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헝, 그게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의 과제예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과제를 극복하도록 돕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당신이 인내심과 사랑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이가 성공하고 새로운 교훈을 배울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 안에 불이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훈이의 이야기는 지역 아이들을 돕는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롱 씨의 지원 덕분에 그는 이 학습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사, 헌신적인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훈이의 학습센터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제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 덕분에 외곽 지역과 슬럼가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이와 학습은 희망, 학습센터의 이야기는 도시 곳곳에 퍼졌습니다.
언론은 훈이, 롱씨, 그리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선단체들이 훈이의 일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훈이는 결코 첫 시작의 어려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중심지까지 가는 길을 돌아다니며 몇몇 사람들과 함께할 때 항상 롱씨가 곁에서 그를 격려하고 지원해 주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헝 선생님이 다시 사무실에 앉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이 롱 선생님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성장하고 웃는 모습을 보고 롱 선생님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헝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잘했어, 헝. 너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한 세대도 바꾸었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헝은 밝게 웃으며 롱 선생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 저와 여기 아이들을 위해 해준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롱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인생이 그에게 준 것을 정확히 이루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새 아침의 첫 햇살이 사방에 비치던 때 헝은 학습센터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수업에 제잘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헝 센터는 이 지역의 상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외에 사는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학습의 문이 열리고 젊은이들은 지식의 빛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이들의 앞길은 여전히 길고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역경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헝은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기술 수업,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 외에도 학생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헝과 롱씨는 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당시 센터에는 훌륭한 교사팀이 있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자랑스러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헝은 공부만 한다면 사회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포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푹 삼촌.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저는 더 많은 생활 기술 수업을 열고 싶습니다. 롱씨는 잠시 말이 없고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헝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나는 항상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을 거예요. 롱씨, 고맙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센터에서는 생활기술 수업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아이들이 일상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쳐 사회에 자신 있게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헝의 지도하에 이 센터는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되었으며 이곳에서 아이들은 읽고 쓰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사회에 유용한 시민이 되는 법도 배웁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헝의 이야기는 가난한 소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친절과 큰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학습센터의 아이들은 점점 변화해 갔습니다. 그들은 더 잘 배우고 더 자신감을 가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우수한 학생이 된 사람도 있고 장학금을 받아 해외 유학을 간 사람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스스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헝이 항상 기억하는 특별한 이야기 중 하나는 아픈 할머니와 함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고아 소년 민의 이야기입니다. 민 씨는 갈 곳이 없어서 학습센터에 왔습니다. 민 씨는 처음에 매우 수줍고 조용하며 자신감이 거의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생활기술 수업에 참석하고 헝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후 민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어린아이들을 지원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민 씨는 가족을 부양하고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어느 날 헝과 그의 선생님들이 센터의 1주년 기념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민이 헝을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감사와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다. 민은 손에 작은 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감사합니다. 헝,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꿈꾸는 법도 가르쳐 주셔서요. 당신이 저를 위해 해주신 일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카드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바꾸었고 앞으로도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민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인 후 조용히 떠났다. 헝은 가슴속에 깊은 행복감을 느끼며 지켜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과 자부심. 그는 자신이 도운 모든 아이들이 씨앗이 될 것이며 그 씨앗이 언젠가 자라서 빛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헝은 자신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습센터는 규모뿐만 아니라 질면에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모든 아이들을 돕고 그들이 자신처럼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헝의 학습센터가 더욱 강해지는 동안 롱 선생님은 항상 그와 함께하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헝이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롱 씨는 그의 곁에 있어주고 그를 격려하며 그의 인생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공유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공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헝은 길거리 상인 시절부터 꿈꾸었던 것을 정말로 이루었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가난한 아이들을 도우며 희망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지식뿐만 아니라 연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헝의 이야기는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 그가 직면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어느 날 헝이 중앙 사무실에 앉아 공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롱 선생이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고 헝은 걱정이 되었다. 푹 삼촌, 왜 그러세요? 헝은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롱 씨는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은 무언가 매우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들으셨나요? 롱 씨가 물었습니다. 헝은 도시 정부가 그의 센터에 대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바로 이 지역의 대규모 상업 지역을 건설할 계획이고 그 프로젝트는 아마도 우리 센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험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중심이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걱정을 감출 수 없이 롱 씨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센터가 다칠 거예요. 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롱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걱정시키려는 건 아니지만 이건 큰 문제야. 이 프로젝트는 그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당신 센터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다루기 쉽지 않을 거야. 바꾸기 쉬워 결정. 험은 말이 없었고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센터의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 고통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난을 극복했고 이 센터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결정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삼촌. 저는 아이들을 위해 센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거예요. 험은 결의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롱 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험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고 싶다면 때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험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기적을 기다린다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고 그의 행동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롱 씨와 이야기를 나눈 후 험은 그 상업 지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며 다음 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법적 절차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또한 센터가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전문가들과 협의했습니다. 험은 심지어 지역사회의 유력 인사를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하며 정부 계획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일주일 후 험은 센터에서 대규모 회의를 열어 부모, 자원봉사자, 특히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중심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대규모 운동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센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문을 닫으면 이 불쌍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험은 감정에 젖은 말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헝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학습센터에 가입한 이후로 자녀들이 확연히 변화하는 것을 보았고 단지 한 가지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는 자신과 같은 가난한 아이들을 도우며 희망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지식뿐만 아니라 연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헝의 이야기는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 그가 직면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어느 날 헝이 중앙 사무실에 앉아 공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롱 선생이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고 홈은 걱정이 되었다. 푹 삼촌, 왜 그러세요? 험은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롱 씨는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은 무언가 매우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들으셨나요? 롱 씨가 물었습니다. 험은 도시 정부가 그의 센터에 대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바로 이 지역에 대규모 상업지역을 건설할 계획이고 그 프로젝트는 아마도 우리 센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험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중심이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걱정을 감출 수 없이 롱 씨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센터가 닫힐 거예요. 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롱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걱정시키려는 건 아니지만 이건 큰 문제야. 이 프로젝트는 그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당신 센터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다루기 쉽지 않을 거야. 바꾸기 쉬워 결정. 험은 말이 없었고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센터의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 고통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난을 극복했고 이 센터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결정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삼촌. 저는 아이들을 위해 센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거예요. 험은 결의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롱 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험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고 싶다면 때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험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기적을 기다린다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고 그의 행동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롱 씨와 이야기를 나눈 후 험은 그 상업지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며 다음 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법적 절차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또한 센터가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전문가들과 협의했습니다. 험은 심지어 지역사회의 유력 인사를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하며 정부 계획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일주일 후 험은 센터에서 대규모 회의를 열어 부모, 자원봉사자, 특히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중심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대규모 운동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센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문을 닫으면 이 불쌍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험은 감정에 젖은 말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험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학습센터에 가입한 이후로 자녀들이 확연히 변화하는 것을 보았고 단지 한 가지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회의가 있고 일주일 후 험과 그의 동료들은 다음 단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 사회단체, 자선가들의 지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난한 학생들의 삶의 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험은 또한 시 당국자들과 직접 회동하여 그들이 최종 결정을 제고하도록 설득하고자 계속 노력했습니다. 훈이에 지치지 않는 노력과 지역사회의 뜨거운 지원 덕분에 훈이의 센터는 단순히 폐쇄 위기를 넘긴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 정부는 하나로 뭉친 커뮤니티의 힘을 보았고 이 센터가 가난한 청소년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험은 이 통지를 받고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와 함께해온 모든 사람의 승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와 결단력,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센터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지식과 희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위의 이야기는 용기, 세심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말입니다. 가난한 소년인 험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인 롱 씨에게 경고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는 때로는 겉보기에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은 다른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누구의 조언이든 모든 조언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심지어 가난한 소년에게서 나온 친절과 용감한 행동이 위험한 상황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친절함과 주변의 작은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